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지금 북한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왔군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왔던 북한인데 처음으로 입장을 좀 밝혔어요. 예. 일단은 북한이 한미 간 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호전적 대북 정책을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도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했는데 이에 대한 첫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데 대해서도 네. 사실 미국은 대화의 립서비스다, 대결에만 몰골하고 있다. 이렇게 이중언행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중언행. 대결에 골몰하고 있다. 대결에 골몰하고 있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화해 악수를 먼저 보낸 건데 지금 첫 반응이 예상보다 싸늘하네요. 그렇습니다. 싸늘한 반응이 나왔는데 이후 한번 좀 속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요. 예, 후속 보도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오늘 생방송 중에라도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리의 반응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예, 자, 첫 번째 이슈 갑니다. 돌풍 이준석 압도적 1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1위를 한 뒤에 주말 동안에도 바람몰이를 계속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 예비 경선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4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경쟁 후보들을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에 의뢰해서 29일 하루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0.7%로 1위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9.5%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7.2%로 집계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차이가 2배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꽤 벌어졌죠. 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예.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첫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적 당 운영을 강조했고 나경원 후보는 지역 세대 가치의 통합을 역설했거든요. 네. 반면에 주호영 후보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다면서 나 후보를 공격했고 또 국회 경험 없고 자기 선거에서도 패배한 이가 어찌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이 후보를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원금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난 28일에 SNS에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 1만 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준석 전 최고가 이제 올렸거든요. 그 글을. 그런데 사흘 만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억 5천이요? 1억 2천. 그러니까 1억 5천이 한도인데요. 1억 5천이 한도인데 2천까지? 1억 2천 정도까지 모금이 됐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1억 5천, 이제 정치자금법상 한도가 1억 5천인데 아마 거기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부분 소액, 7만 원, 8만 원. 그래가지고 이 관계자는 이거 영수증 끊어주는 것도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정당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에 이제 청년정의당이라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현행 헌법 67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66조 이거 바꾸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 경쟁자들을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당대표도 30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40대 대통령 못 나오는 게 이게 이 헌법이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뭔가 젊은 바람 이런 것들은 이제 불고 있고요. 어제 그 광주 연설 이제 합동 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준석 견제 이런 분위기였어요. 일단 사진부터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찍었습니다. 사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밖에서. 얼마나 널찍이 떨어져서 거리 두기를 했는가.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준석이 있고 나머지가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찍은 것도 있고 아까 전에 김정훈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연설들이 다 이준석을 겨냥한 이준석 전 최고를 겨냥한 말들 이를테면 청년할당제 그러니까 모든 할당제 폐지하겠다라는 게 이준석의 공약이었거든요. 후보 공약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청년할당제
반드시 하겠다. 실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계속 그래서 나 뭐 나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다. 뭐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하면서 뭐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28살 때 정치를 시작해서 아직도 젊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젊음을 강조하는 전체적인 그분은 5선이시잖아요. 5선이죠. 예.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할 말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격이 계속 들어오니까 개파 정치 운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연설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말 길어져가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연설을 마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좀 할 말이 많은 듯한 이런 인상을 줬죠. 예, 어제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좀 이렇게 합동 연설회장에서 중진들의 견제가 이게 좀 눈길을 끌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진 단일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모두가 별다른 단일화 논의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 가능성을 두고도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들의 경륜과 경력에 따른 모든 전략 전술을 구사하셨으면 한다. 단일화든 네거티브든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상대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이 무엇을 하든 나는 확실히 꺾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분명한 주도권을 주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피력하고 있네요. 또 한편으로 그 말은 중진들이 합당한 명분 없이는 합종연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선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중진들이 합종 연행을 했는데 만약에 질 경우에 게다가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있을 텐데 그 질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의 뭐 심하면은 정계 은퇴 각이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게 쉽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 그런 것 계산도 아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준석 현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네, 한정해 볼 게 아니라 젊은 바람, 변화를 바라는 어떤 유권자들, 시민들의 생각이 투영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2부에 뉴스닥이 있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저희 패널이지 않습니까? 뉴스닥. 거기서 한번 이런 궁금증들 질문해 보기로 하죠.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다시 떠오른 조국의 시간입니다. 책을 낸다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일 출간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SNS에서 장관 지명 이후 1년의 사태를 정리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부디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여권 내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조국 프레임이 득될 게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곤 있습니다. 여권에서? 예. 국민의힘의 반응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배준영 대변인은 촛불로 불장난을 해가며 국민 소득을 다시 까맣게 태울 것이냐 이렇게 비난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의 아부가 애국지사를 기리는 찬양시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6월 1일이니까 내일 나오는 거잖아요, 이 책이. 근데 예. 벌써 정치권은 큰 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나요? 뜨거운 뭐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진 듯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선주문 때문에 8세의 인쇄에 돌입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선주문이 밀려들어서 그 정도로 이제 지지자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이게 민주당의 고민은 그것이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전 장관 동생이라든지 뭐 채용 비리, 뭐 입시 비리,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서 1심에서 대부분 다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여론은 대략적으로 보면 3.5 대 6.5 아니면 4 대 6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지층, 적극 지지층한테는 이제 구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일반 민심하고 괴리되는 현상이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유력 주자들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이낙연, 정세균 후보 이런 분들이 다 가슴이 아리다, 가슴이 시리다 이게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 게다가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고 2030의 공정성 뭐 이런 이슈들이 막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조국을 붙들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이.
이분이 지금 당내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여러 뭐 초선 재선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리를 둬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지 당의 문제가 아니다. 확실히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책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그걸 말릴 수는 없지만 당은 공식적으로는 거리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 진중권 교수가 좀 이렇게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 후보가 되려면은 조국기 부대에 아부해야 하고 그러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고 이런 이제 논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게 지금 여건이 고민스러운 가운데서도 뭐 대선 주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몇몇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확실하게 좀 입을 닫겠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아, 이재명 지사는 입장 없어요 아직?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예. 말해야 득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를 두고 또 이게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주자로서의 시각을 좀 밝혀주셨으면 한다 이러면서 참전을 요구했어요.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 또는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조국 프레임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내달라 이런 것이죠. 조국 프레임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대선 후보, 박용진 의원 생각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후에 인터뷰가 뭐 다른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 질문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죠. 손정민 논란 속 35일 만에 휴대전화 확보인데요. 예.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전화가 확보됐습니다. 네. 손정민 씨의 실종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는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했고 그 A 씨의 휴대전화는 사라졌던 터라 네. 그 안에 실종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힐 실마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죠. 그렇죠. 그 휴대전화가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발견돼 사건 발생 35일 만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입니다. 네. 전원을 켜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요. 네. 또 경찰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한편 엇갈린 입장 표명도 이어졌는데요. 친구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그제 한간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근거 없는 억측을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예. 손정민 씨 아버지는 목격자라는 이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찰 수사 발표에 거듭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휴대폰 참 애타게 오랫동안 찾았는데 어제 환경미화원이 들고 온 거예요. 예,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인데 아직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안 한 상황이에요.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이제 발견한 건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상황이고 뭐 일부 음모론에서는 이제서야 뭐 가지고 있다가 뭔가 경찰한테 유리하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뭐 던져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 경찰 조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뭐 여러 정황 증거상 타살 증거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저께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굉장히 네. 보도 정리를 잘 했는데 굉장히 정밀하게 보도했더라고요. 네, 정리를 잘하고 이제 실험까지 했죠.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뭐 예. 끌고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남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까지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댓글들 여러 유튜브들 열어보면은 아직도 또 그 끝도 없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긴 해요. 근데 그게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은 이미 사실이 가려졌던 내용들 그리고 허무맹랑한 억측들 이런 댓글들이 아직도 많이 좀 보이던데 유튜버가 가짜로 조작한 영상에 사이버 기반한 레카라고 거를 하죠. 또 예. 사실로 믿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정말 손정민 씨의 죽음에 그 진상 규명을 바라는 일, 또 유족의 아픔에 또 위로를 하는 일, 예. 그걸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일이 중요할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초반에 이게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찾아야 하고 그럼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후에 경찰 발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